2023년 7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서울경찰청이 가포 비상을 발령했습니다. 경찰에서 발령하는 명령 중에서 가장 센 게 발령됐습니다. 가포 비상. 네. 이유는 수도권에 많은 비가 올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때문에 휴가를 갔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모두 출근을 해야 되고, 네. 100% 모든 경찰력을 다 가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왓이라고 하는 경찰 특공대 등은 원위치가 아닌 이제 주요 거점에 가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순찰차 783대의 순찰차는 서울 시내의 지하차도가 721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현장의 파출소 역할을 하면서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오면은 교통을 차단한다. 뭐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가포 비상을 때린 거는 서울 시내에 간첩이 나타났거나 내란에 준하는 사건이 났을 때 등등 아주 드문 경우인데 발령이 됐습니다. 참고로 7월 25일 날은 헌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그 판결이나 그래요. 탄핵을 할지 아니면 기각을 할지 결정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기가 빠져 있는데 잡아야죠. 네, 그래서 가포 비상을 내린 거는 과연 지금 그 호우가 심각하냐 이 문제를 떠나서 군기를 잡기 위해서 필요하다. 사회 기관을 잡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필요합니다. 뭐 교권 문제 가지고 교권 수호 필요하죠. 교권 지켜야 되는데 민주당 정권은 교권은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는 뭐 딴소리 하고 있고, 이 너무 엉터리, 네. 뭐가 뭔지 모르고, 네. 한쪽만 편들었다가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관심이 끄는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다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느냐, 이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쌍방울 게이트가 있죠. 북한에 스마트팜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경기도가 그 돈이 쌍방울이 대납을 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씨의 승인하에서 이루어졌느냐 이런 건인데,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이 돈을 냈다라는 거를 보냈다는 거를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랬다가 또 이게 시끄러워지니까 이화영 씨 변호인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 하고 또 뒤집고 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조폭기업인 쌍방울을 내세워가지고 쌍방울이 북한에 진출하고, 그러니까 항상 기업을 끼고 하죠. 옛날에 김대중 정권은 현대를 끼고 했었고 그전에는 뭐 대우를 끼고 했었고 그런 식이었는데, 왜냐하면 자기 혼자 지자체든 정부든 돈을 마음대로 쓰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김대중 정권 사람들도 산업은행에서 돈을 4억 몇 빌려가지고 북한이 준 것 때문에 그 후에 다 처벌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민간 기업은 상대적으로 뭐 오나들이 돈이 있거나 또 기업 경영 차원에서 낸다 그러면 쉬우니까 묻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재명 당시 지사의 승인하에서 알고 지시사항에 했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문제인데 이 문제 현재 어쨌든 뭐 북한에 스마트팜 지어주기로 했던 것은 사실이고, 하여간 뭐 민주당 사람들은 그 송영길 씨도 참여했던, 개입했던 북한의 묘목 보내기 운동, 하여간 대한민국 돈을 가지고 북한에 뭘 퍼다 주면서 그걸 삥 뜯어먹는 사람들이 많았죠. 네. 그리고 이화영 씨는 어쨌든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쭉쭉 썼었고, 네. 그리고 전화를 해서 이재명 바꿔준 사실도 있고 등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씨를 체포해서 조사해야 되겠다, 영장을 청구해야 되겠다 라고 검찰이 판단하면은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보냅니다. 근데 국회가 어떻게 할까가 문제인데, 관심인데, 지난 7월 13일 이제 이재명 씨가 만들었던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라는 걸 하자라고 했는데 7월 13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비난을 받고, 그리고 그 직후에 31명의 의원들이 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갑론을박하니까 7월 18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을 김한규 대변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단서를 붙였죠.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근데 불체포 특권이란 거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무현 씨가 대통령을 할 때 한국 언론이 기자실을 폐쇄적으로 운영한다. 기자단을 운영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정치 권력하고 딱딱 권한 유착을 한다. 뭐 그런 개념으로 기자실을 폐쇄를 없애고 브리핑룸 위주로 하면서 일정한 장애만 갖추면 누구나 다 기자가 될 수 있도록, 기자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을 풀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언론 저런 언론 다 들어와서 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기사를 쓰다 보니까 언론이 지금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이 됐고, 또 오히려 권력에 입을 맞추는 언론이 더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기자단 제도가 왜 생겼냐에 대한 고민 없이 이게 현재의 문제이니 이걸 없애자. 없애면 다른 거 택하게 되면 그럼 다른 거는 문제가 없냐? 문제가 많습니다. 그걸 알고 했어야 되는데 이 기자단이 문제다 하나만 보니까 저런 결정을 내린 거죠. 기자단은 왜 생겼느냐? 일본이 1865년에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입헌 군주제 국가로 가게 되죠. 좀 1870 몇 년부터인가는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일본 제국 헌법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헌법에 따라서 이제 의회를 만들게 되죠. 의회와 헌법을 만들게 되죠. 근데 그런 의회에서 그때만 해도 아직은 이제 전제정의 성격이 강할 때니까 그때 이제 일본에서 막 자유 언론이 생겨나서 막 언론들이 태동할 때인데 취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이름까지는 자신이 없는데 매일신문가 거기에 기자가 아무개 씨가 중심이 돼서 야 우리가 지금 이런 취재 금지를 하는 법안 만드는 거에 대한 반대 투쟁을 하자라고 해서 처음으로 만든 게 일본말로 기자 구락부입니다. 구락부. 기샤 구락부. 우리말로 하면 기자 클럽이죠. 그렇게 해서 일본의 몇 개 언론사들이 대항해서 야 의회에서 왜 언론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취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드니 하고 대항해서 싸우면서 처음 생긴 기자 클럽입니다. 그래서 그게 쭉 유지되다가 이제 들어오고 싶은 데가 많은데 이제 그걸 차단하고 처음에 정치 투쟁으로 생긴 단체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과연 기자들이 이렇게 클럽을 유지하는 게 옳으냐 그랬더니 친목 단체다라고 하면서 또 요거는 취재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배드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원래 성격은 권력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기자단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1920년에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창간하고 하면서 그 시스템을 다 따라왔던 거죠. 그래서 기자단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본처럼 어디 항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기자단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아부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이 싸워왔습니다. 많이 싸워왔습니다. 협력도 하고 싸우도 왔는데 그게 협력만 했다고 해서 없애버렸거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언론이 이제 개판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권은 뭔가 하면은 영국에서 생긴 제도인데 영국이 명예혁명 이후로부터 계속 이렇게 공화정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군주가 아직 있을 때니까 자꾸 의원들이 뭐 하는 거를 하게 되면 의원을 체포하려고 해. 그래서 의원들이 우리를 체포하지 하려면 우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 하고 만든 게 불체포 특권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혁명이 영국에서 공화정으로 강한 유명한 청교도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를 보호하라고 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도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은 그래서 헌법에 들어간 건데 이거를 잡범들이 자기를 지키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민주당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놓겠다 한다는 거는 잡범들의 문제라 그러면 이거는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면 안 되지. 정권의 탄압, 정치적인 억압,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거라면 해야죠.
자, 이재명 씨가 북한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조폭기업인 쌍방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그리고 경기도가 뭔데 평화부지사를 만들어서 정치인 출신 이화영 씨는 또 이해찬 계열이잖아요. 그렇게 북한하고 내통하려고 했느냐. 왜? 그 시절에는 2018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인기가 치솟았잖아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와서 보게 되면 북한한테 퍼주기였지. 그럼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면 안 되지. 근데 어쨌든 간에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민주당이 선언을 했는데, 지금 이화영 씨 진술이 바뀌고 뭐하고 하면서 지금 이재명 씨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위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어떨 것이냐? 8월 중에 올 것 같다. 네.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우리가 수복하고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살려내야 할 사람인데, 지금 북한하고 편하게 대화해서 될 것 같으면 다 되죠. 그럼 군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범인들하고도 대화하면, 살인자랑 대화하면 되는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특공대가 때리기도 하는 건데. 그게 다 필요 없다는 착각을 DJ 노무현 쭉 만들어 왔잖아요. 그리고 통일부는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퍼주기를 해야 된다는 부서 역할을 해왔고. 그게 왜 우리 돈으로 북한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 벌써 북한이 우리랑 가까워지면 좋은데, 그거 갖고 핵무기 개발하는데.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오래 해왔는데, 이거 바로 잡아. 이게 궁기가 빠진 거거든. 근데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하나씩 잡아가려면, 우리가 지금 물로 인한 피해가 홍수 때 많은데, 무슨 환경이에요? 환경은 그 다음 문제지. 피해가 없어야 환경도 유지가 되는 거지. 환경론자한테 주고, 개발론자가 하다 보니 몇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환경으로 가? 기자단이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기자단은 없어요? 불체포 특권은 민주주의 위한 건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걸 악용을 해? 이게 뭐가 본질이 틀린 거잖아. 이게 군기가 빠진 거거든. 이 군기를 잡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재명 씨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양반은 뭐 이것저것 떠나서 본인도 피해가지 못하는 거는 그의 부인이 법화 갖고 소고기 사 먹고, 이건 아직도 남아있죠. 네. 그리고 가장 최대의 체제 위협범은 문재인 씨잖아요. 그가 주사파들의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가 하면서 백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 그래서 이재명에 이어서 문재인 씨를 처벌해야만 우리 사회는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게 문제니까 문제만 보고 딴 걸 없애버리면 되느냐? 더 엉망이 되거든. 옛날에 그걸 택한 데는 문제가 있지만 그게 그나마 나아서 한 건데, 학생 인권 조례만 강하게 되면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가 다 무너지잖아요. 어떤 게 선우인지 모르고 반대로만 가? 그럼 다 뭐해? 적을 도와주는 거잖아. 그게 민주당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됩니다. 잘 됐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장모를 법정 구속했어요. 그 판결을 내린 판사는 고대법대를 나왔고, 아마 SNS, 카톡이나 텔레그램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로 알려져 있죠. 그 친구가 옛날에 유죄를 했던 건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독특한 성격이에요. 그래, 대통령 장모도 잡아놓고 하는데, 그럼 이재명은 못할 게 뭐가 있냐? 내 살은 잘라주고 상대방이 뼈를 쳐야죠. 그리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재명 또 불체포에 숨지 마라. 민주당도 정확하게 판단해라. 민주당이 살려면 이재명, 문재인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기강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감사합니다.